오늘 마지막 의뢰품은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분께서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에게 또 보내주신 의뢰품입니다. 스튜디오 분위기도 좀 달라졌지요. 뒤편에 네. 이런 박은식 선생님인가요? 이런 인물들 그리고 여러 이름들이 쓰여 있는데 의뢰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이 나왔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 한국통사. 네, 맞습니다. 전원주 씨. 한국통사. 네. 한국은 우리나라고 네. 사는 역사할 때 그 사자인데 네, 그렇죠. 통이 무슨 통인가요, 이게? 이게 통원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아, 통일?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병원에서 많이 봤던 통이거든요. 여기. 통? 아프다는 건가요? 예, 통증할 때 통인 맞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한국의 아픈 힘들었던 역사. 그 네. 아픈 역사를 이제 뭔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기술해 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측에는 이 책에는 표지에는 제목이 없는데요. 네. 안쪽을 한번 볼게요. 아, 네, 여기는 여기는 또 한국 독립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혈사. 지혈사. 혈은 피를 아니에요? 흘렸다. 네. 뭔가 심상치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예. 김영복 위원께 어떤 책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어떤 책인가요? 그게 그 한국 통사하면 보통 통할 통자 통자인데 이 책은 아플 통자죠. 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예전에 유학자이자 그다음에 언론인이자 예. 독립운동가이신 백암 박은식 선생님의 저서입니다. 네. 그다음에 독립운동 지혈사는 피혈자 혈자입니다. 네. 그래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 1910년 그래 1894년부터 시작을 해서 1920년 거정에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네. 그런데 앞에 책은 1915년에 초간본이고 통사는 초간본. 뒤에 책은 1920년에 초간본인데 이 책은 1946년 해방돼가지고 나온 재간본이에요. 재간본이고. 그 하나는 초간본, 하나는 재간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통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쪽에 한번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100년이 넘은 책이라 좀 조심스럽게 제가 안쪽에 이제 박은식 선생께서 쓰신 서원이 여기 쓰여 있는데요. 한자로 다 쓰여 있어서 이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추려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무엇은 망할 수 없다라고 이런 내용이 이 서원에 쓰여 있는데요. 네. 아우. 역사. 네. 통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역사는 망할 수 없다고 했다.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신인 역사가 살아있으면 나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책의 주제예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책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운동사 연구가이자 한성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백암학회 총무이사이기도 한 조규태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통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까? 이 책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대강의 질이라든가 대강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승지 예컨대 이제 백두산 천지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아니면 자랑스러운 역사 유적과 유물들 이런 걸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던 일본인의 주역들 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일본이 강탈하는 데 협력했던 그런 을사오적과 같은 네. 이런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옆으로 돼 있습니다만 백두산이네요. 백두산 그죠? 예.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이게 100년이 넘은 책인데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사파로 들어가 있고요. 100년 전 백두산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불국사 같은 것도 보이고요. 지금. 네. 첨성대 같아요, 그죠? 예, 경주에 첨성대도 보이고 쭉 넘기다 보면 거북선을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금강산이 있네요. 금강산. 금강산. 와, 이게 예전의 금강산들을 이렇게 또 사진으로 그려 넣어놨습니다. 조선의 여러 가지. 의원님, 저희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파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 사파에는 우리의 민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까 백두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특히 광개토왕비의 글자를 집자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 집자를 한 내용은 조상의 은택과 흔적을 성심으로 추모하자 하는 내용을 집자해서 앞에 있고요. 네. 아까처럼 뭐 금강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서울의 뭐 풍경 그다음에 거북선이라든가 이런 쫙 있고요. 거기에 또 을사조약 체결 때의 수묵한 인물들 사진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쓱 보시죠, 한번. 예. 을사조약 때. 왼쪽에 있는 분은 안정근 의사고 네. 오른쪽에 있는 분은 민영환 의사죠. 네. 민영환 선생이신데 그 두 분을 놓고 그 중간에 뭐라고 됐어요? 나라에 돌아간 여러 어른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른인데 예전에는 이제 약간 방언하면 어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국 말로 지금 한문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근데 국내에서 출판이 불가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저렇게 하여간 저렇게 한글로 써가지고 저런 그 우리를 알 수 있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얘기를 쫙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그거를. 예. 이 책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이 한국에 온 이후 역대 고분의 유물, 옛날 똥과 명산 대차례 범종, 화로, 충산 열사의 기념비, 기념품과 유명한 정자나 누각의 심은 현판 등 도적질해간 것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아이고, 야, 뭐야? 나쁜 자식끼리 진짜. 아이고. 이게 이제 진짜 한국 통사라는 책 제목이 참 적절하네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파오고. 정말 가슴이 찢네요. 저희 진품명품에도 요즘에 일본에서 사왔어요라는 의뢰인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물건을. 역사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일본인들이 당시에 다 약탈을 해가고. 아유, 우리 거를 왜 그죠? 화가 막 나네요. 또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는 혼에 속하고 돈과 곡식, 병사와 전차, 성벽과 제방, 함선, 기계는 백에 속한다. 혼이 있는 자는 백에 따라서 죽고 살지 않으므로 나라에서 국사를 가르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게 된다. 혼과 백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혼은 정신적인 것이고 백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경제력이라든가 국방력의 어떤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을지언정 이런 정신, 역사, 국교, 뭐 국학, 국문, 국어 이런 것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에 대해서 혹시 뭐 세 분은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으시고. 근데 뭐 이렇게 자세히 저희가 자세히는 저희도. 배감 박은식 선생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한 그분의 행적을 알지는 못하거든요. 김영복 의원께 한번 여쭤보죠. 하여간 박은식 선생은 아까 유학자라고 했지만 이분이 1850 여기 보세요. 1859년생이에요. 네. 그럼 단재 신채호 선생 이런 분이나 만화 선생보다도 20여 살이 더 입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선배죠. 그러니까 이분이 유학자인데도 그 양반 출신은 아니에요. 평민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동소리를 듣고 사수환경을 공부했고 나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 같은 걸 배우러 서울의 광주병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근데 어머니의 만류로다가 이제 어차피 예전에 과거를 볼 수 없어 지방 과거를 봐요. 그 참봉교술도 잠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언론인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자이시지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문물도 받아들이고 굉장히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죠. 또 언론계에 또 이게 발을 담그셨는데 교수님, 언론이 되신 이후에는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주필리를 하셨고요. 1919년도에는 연해주에 가서 블라디보스톡 우스릭스크에서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는데 독립선언서를 또한 기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했고 그리고 임시사료의 그 편찬
관련해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계가 상당히 이념과 독립운동론이라든가 아니면 계층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좀 사분오열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신 분이 배감 박의식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 통사 알아봤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인형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쉽습니다. 네. 쉬워요. 박은식 선생께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1번 을사조약, 2번 경술국치, 3번 3.1운동, 4번 고종승하. 아, 쉽다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3.1운동 아닐까? 전원주 씨 3.1운동. 네. 제목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전원주 씨는 3번 3.1운동. 네. 전 1번이요. 김혜선 씨는 을사조약. 조약. 뭔가 이 조약에 분개하여 네. 우리 민족이 또 거기에 일어났기 맞게 또 때문에. 쓰시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유현상 씨. 저도 을사조약 같습니다. 김혜선 씨와 같은 의견. 네. 전원주 씨만 3.1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께 답을 확인해 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3.1운동이죠. 전원주 씨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운동을 계기로 이 책을 쓰신 거군요. 그럼요. 3.1운동 계기로 된 게 또 뭐가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도 3.1운동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원래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그때 이분이 원래 이제 한국 통사를 쓰시고 3.1운동을 되게 끌었어. 이분이 한국 통사를 쓰시고 이제 3.1운동 전에 사료를 많이 아까 이제 우리 조 교수님 말씀에 사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사료 편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3.1운동 터진 걸 보는 순간 당신이 광복사를 쓰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이 역사를 쓰면서 확신이 쓴 거죠.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고 확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3.1운동을 보고 쓰신 거죠. 그리고 다음에 20년에 3.1운동이 19년 아니에요. 그래서 20년에 이 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 자, 지금 여기 머릿말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우리나라가 반드시 광복하는 날이 있을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일본은 장래에 반드시 패망할 것을 예상한다. 라고 지금 머릿말에 쓰여 있습니다. 와. 독립운동을 보고 그런 내용을 이 책에 쓰셨는데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죠. 와. 그리고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교수님 이게 당시에 이 책에 실려있던 분들의 네. 이름이 지금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한 거거든요, 스튜디오에. 그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민족들 다 포함해서 이름을 또 저희가 현수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런 이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렇죠. 대단하다. 우리 이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농촌에 사는 장설이란 여자는 이른 아침에 경찰서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본 순사가 누가 이런 짓을 가르쳤느냐고 묻자 장설은 닭도 날이 새면 곧 울어대는데 누가 가르쳤겠는가? 우리나라 독립의 날이 이미 서광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묶인 손에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로 옷깃에 독립이란 두 글자를 썼다. 와. 그러니까 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정말 혈사라는 내용이 어울리네요. 그러네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교수님, 박은식 선생께서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수집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네, 첫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언론사에 주필을 하셨으니까 신문이라든가 다양한 신문들을 읽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연맹에 당시 일본의 조선 한국 통치의 어떤 실상을 알리고
우리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임시 사료 편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당시에 일본의 어떤 그 포괄적인 그런 통치와 그리고 우리의 그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으로서 이것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조직인 연통제 조직이라든가 교통국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파견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명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로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대성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책이 바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김영복 의원님, 이게 지금 한국 통사는 15년이고 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는 20년. 그러면 일제 강점기인데 일제 탄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쓰실 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 문장을 이 한문으로 졌지만 한문 문장이 싫어해요. 원래 큰 학자였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그걸 쓴 이유가 있죠. 한국에서는 이걸 출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제 그 1910년이 넘으면서 우리나라 언론 탄압이라든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료 수집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일환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읽을 수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상해에서 출판을 해서 한국에 몰래 들어왔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이게 금서로 돼가지고 금서 목록에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들어와서 봤고요. 또 일제가 이 책을 보고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37권짜리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거지만 그 동기가 된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박은식 선생의 이 한국 통사나 독립운동 지혈사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역사책 이전에 사료집으로도 아주 큰 이 자체내가 사료집입니다. 이거. 네. 지금까지 박은식 선생께서 저술하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검증의 시간 드립니다. 네. 그 모두 인쇄본이라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때 인쇄본을 찍으면 보통 한 500권에서 1000권을 찍을 텐데요. 상해에서 출판이 됐고 국내에 몰래 들어왔고 금서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희소성이 있다. 유현상 씨. 저는 교수님, 학계에서 우리 박은식 선생님의 위상은 어느 정도? 민족지 역사학자의 대표적인 분이시고 또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입니다. 제2대 대통령. 네. 위상이 상당히 높다. 김혜선 씨. 그 당시에 저 책 말고도 혹시 다른 책도 있지 않았나? 좀 나온 게 있는데 인쇄본으로 이 책 가장 최근 책에는 최근 책 가장 최초에 나온 책이에요. 생각보다 드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친필본도 있어요? 친필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현재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친필본은 없는 걸로. 네. 4초, 3초, 2초, 1초.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 자, 세 분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감정단 세 분의 추장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주 씨 500, 유현상 씨 450, 김혜선 씨 5000. 가시기 전까지도 독립을 생각하신 분, 그런 분들의 책을 그렇게 대단한 훌륭하신 분들 책을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매긴다는 게 좀 무겁네요. 네. 좀 그래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 정신만 저희들이 맞습니다. 받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이 두 권의 책은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오늘의 장원은 누가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통과 저항을 기록한 역사서 두 권의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단위, 1100만 원! 전원주 씨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아니, 저 11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좀 많이 좀 아까 쳐주시지. 그런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올라가네. 와. 한국 통사는 우리 근대의 아픈 역사고 독립운동 지혈사는 근대 우리 선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애쓴 흔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두 책이 뭐 문헌으로도 훌륭하지만 박은식 선생이라는 양반이 사실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로는 나이도 많았지만은 가장 열성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이 희소성 때문에 한국 동사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평가했고요. 1,000만 원. 또 독립운동지열사는 한 100만 원을 평가했는데 이 두 책이 지금 번역본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15를 기념해서 꼭 이 두 책을 사봤으면 바람입니다. 제가. 네, 광복절에 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함께해 주신 조규태 교수님의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5년도가 백암 박은식 선생님이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그때에 맞춰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광복절을 맞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유물을 함께 했습니다. 100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10번 발표도 일어나며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네, 박은식 선생의 정신 끝까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